뉴스앤뷰 대기자 아니야. 전용상 기자께서 나와 맨날 있으십니다. 대기하고 있어서 대기자라고 하죠. 네, 저는 대한민국 이기자 이준희 네. 기자입니다. 네, 맨날 이기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성락 국가안보실장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하셨죠? 네. 오늘 주제가 뭐였나요? 캄보디아와 관련한 부분이죠. 오늘 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캄보디아 이슈의 구체적 대응 현안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긴급하게 잡힌 브리핑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죠. 그렇죠. 이 긴급 브리핑은 이제 유성락 실장의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취재한 내용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급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범죄인데 이 범죄도 그러니까 산업이 되나요? 스캠 산업이라고 하죠. 네. 산업은 산업이에요. 참 웃긴 거네요. 범죄를 산업화 시켜가지고 뭐 불을 이익 창출을 한다. 이거 아니 정말 지금 캄보디아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 있어요. 그게 스캠 산업이. 근데 이게 우리가 사회 악 중에 하나가 마약인데 이 전 세계적으로 마약 산업 그죠? 이 마약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승황을 누리고 있는데 뭐 그런 그네요. 그러니까 뭐 좀 범죄 사업이죠. 범죄를 법으로 삼고 있으니까 아주 씁쓸합니다. 지금 우리 당국이 파악한 캄보디아 내에서 이 각종 범죄 조직에 연루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각종이 아니고 스캠 산업에만요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와. 20만 명을 상회할 겁니다 아마. 이거 엄청납니다. 오늘 이제 유성락 안보실장이 밝혔는데 20만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의 그 수입의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연루도 돼 있고. 네, 이번 사건이 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면서 불거졌을 때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도 긴급 그 취재팀을 구성해서 특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약간 했는데 주위에서 말리더라고요. 예, 정말 갔다가 어떻게 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취재비 뭐 여러 가지 체류비 막대한 이 비용이 드는데 막대한 비용 때문에 그러죠. 어제 보니까 MBC가 현장에 이제 특파원이 취재팀이 가서 현장을 쭉 이제 취재도 하고 그 어떤 범죄 조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호텔에 가서 그 청을 눌렀어요. 근데 상당 부분이 10층 이상은 이게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 10층 이상의 한 5개 층을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그 층이 올라가려면은 별도로 그 제작된 카드 키를 밑에 넣고 눌러야지 그거 찍어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만 명 중에 우리 한국인 출신들이 약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연루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외교부 이제 경찰청과 교차 확인했는데 올해 8월까지 550명 정도, 550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대요. 실종 신고, 실종 및 뭐 감금이나 이렇게 피해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약 550건의 신고가 있었고
대부분 이제 처리가 되고 뭐 돌아오거나 뭐 빠져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고, 그 중에 지금 처리 중인, 그러니까 아직 완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72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많이 이슈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현재 캄보디아 정부와 공동 부금 절차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시신 운구가 늦어진 게 음, 공동 부검 때문에 그 협의를 보질 못해서 늦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맞습니다. 정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협의가 됐기 예, 때문에 공동 부검을 하고 합의하고 이게 시신을 곧 절차가 운구할 끝나면 예정입니다. 국내로 운구할 예. 예정이라고 이제 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시를 했고, 오늘 저녁에 합동 대응팀,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경찰청 또 저기 해가지고 몇 명이 이제 갑니다. 예, 민주당도 보니까 김병주 의원인가요? 그 뭐 음, 특별위원회인가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급파하는데, 김병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급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국하게 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긴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해서 지금 범죄 조직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우리 한국인들을 파악하고 이제 구해내서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보도가 된 부분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요. 현재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 중인 그 우리 한국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걸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일부죠, 그죠? 네. 지금 그래서 68명 중에 최근에 파악한 이 자료에 의하면 68명 중에 63명이 감금 또는 구금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구해내서 우리나라도 와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는 뭐 상당 부분이 자발적인 그 귀국을 거부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송환을 있다는 얘기죠. 거부하고 있다라고 네.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캄보디아로 갔던 사람들이 과연 모두 다가 속아서 갔겠느냐. 그걸 우리가 그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만 해가지고 갔을까요? 그래도 뭐 좋게 해석을 해야죠. 아니요. 자, 구출하는 건 구출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여기서 최소 뭐 가면은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소리만 듣고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만 듣고 가실래요? 적극, 어떤 일 하는지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걸 네. 알고 자발적으로 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가서 보니까 제대로 일이 안 돼. 그죠? 그럼 그쪽에서 조직들이 얘를 데리고 갈 때에 비행기 표나 뭐 이런 거를 다 걔네들이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범죄 조직에서, 스캠 조직에서. 우리 그 출국한 한국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아마 상당 부분이 그쪽에서 이쪽에 모집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집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전에 보면 다단계에 빠지듯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는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 모집책이 부분은 있을 뭐 겁니다. 지금 이건 분명히 나중에 밝혀야 될 아니 오늘 부분이에요. 그 브리핑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자 그리고 그 ODA 국제 공적 원조인가요? 예, 자 예, 예. ODA를 통한 지원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이 내란 정권 당시에 캄보디아에 지금 보도를 보니까 200 몇십억 정도를 이제 증액해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논란이잖아요. 그 사용 처며 근데 뭐 왜 그렇게 그쪽에서도 많이 해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산을 늘려줬는지 등.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ODA를 통한 그 지원에 관해서 일단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데서 우리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대사관 인원을 더 정원해서 그러니까 이 정원을 해서 지금 캄보디아의 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구해오거나 죄송합니다. 구해오거나 하는 부분에 관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인원을 정원해서 대응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중에 범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조속히 이격을 해서 조사를 통한 사법 조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지금 이제 국내에도 얘기하시다시피 국내에 이 범죄 조직의 거점 내지는 연계책, 유인책들이 다 있을 거 다 있을 아니에요. 거고 이게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그 주체 세력들이 중국인이란 중국인, 얘기예요. 예, 그 세력들이 또 한국에 있는 중국 그쪽 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에 관련한 그 중국 애들이 걔들하고 네트워크가 돼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협박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 이제 국내에 송환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예. 여전히 뭐 인터넷을 통하든 오프라인을 통한 이 조직 그 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한국인 특히나 청년들을 유인해가 하는 것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캄보디아 여행 이 단계 경보를 올리는 상향해야 돼요. 올리는 예.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얘기를 했고 우리 또 정부가 각별히 그리고 노력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 이런 거죠. 입장을 표명한 거죠. 예.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 발언해서 이러한 경과와 함께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이제 브리핑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갔다가 구출돼서 왔는데 혹은 다시 이제 송환돼서 왔단 말이에요. 왔다가 또 왔다가 빠져가 가는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도 케이스가 있기 있대요. 때문에 네. 캄보디아 뿌리를 뽑아내야죠. 당국하고 네. 그런 부분에 또 이제 공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약 9분, 10분 정도 모두 발언이 있은 이후에 기자들과 이제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이제 일문일답에서 이제 얘기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중국인이 범죄의 핵심이다. 그러면 중국 정부와 관련 입장,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관한 관련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 취재 편의점의 장윤선 기자가 질문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좀 원론적으로 그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후속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캄보디아 당국에 좀 더 강력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하도록 좀 요청하는 차원의 그런 언론적 답변이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자, 우리 그 박찬대 의원이 8월 초에 그런 얘기는 하지 그 말아도 될 것 같아, 굳이. 그죠? 아니요. 이 얘기는 있어야 돼요. 14명을 이제
구출했잖아요. 그리고 보도가 됐고 또 추가적으로 2명을 더 근데 했잖아요. 거기서 좀 아니 아니요. 아니, 보도 뭐 무슨 안 할 얘기인지 부분이 알아요.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말로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했다는 부분 우리가 이 초기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 설명한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딱 구분이 딱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해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격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사실. 근데 자, 잡혀서 들어올 때 혹은 구출돼서 올 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다. 그래서 그랬다. 라고 얘기는 뻔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겠죠. 얘기하겠죠. 내가 거기 스캠에 보이스피싱 하러 갔다. 그걸 알고 갔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중에 그렇다라고 그걸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그냥 순수하게 알바, 음, 돈 벌러 하기 위해서 모르고 갔다. 그게 사실 이러겠죠. 말이 안 돼요. 왜 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자, 우리가 지방을 내려가도 왜 가는지가 필요한 네, 거잖아요. 왜? 이유와 목적, 목표가 아니, 그러니까 있죠. 왜라고 하는, 네. 자, 그럼 돈 벌러. 어떻게? 그것도 안 물어보고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버는 건데? 거기서 전화 한 통하면 돼. 거기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몇 가지만 하면 돼. 아니, 몇 가지 하면 캄보디아 애들 시키지. 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그 범죄 조직의 일원들이 기망하거나 유인해서 가서 그 일에 가담해서 또 한국 이 피해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에요. 시민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량한 피해자를 어떻게 예. 구분해낼 거냐. 그게 이제 그게 정말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고 정말 중요한 핵심 그렇죠.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도 질문을 했고요. 범죄에 연루됐거나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파악이 필요하다.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뭐 외교부나 경찰청이나 특히 범죄 조직 연루 부분은 이제 안전하게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죠? 조사를 예. 해야죠. 그래서 조사를 구분이 해서 되고 명백히 잘못한 부분은 예. 잘못한 부분대로 책임을 져야 그렇게 하는 조사를 하다 것이고, 보면 예. 이쪽에 그 또 모집책이나 어떤 다 이런 것들이 그런 더 밝혀질 수 그 있잖아요. 고구마 줄기를 예. 캐듯이 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왜냐면 네. 이 조직들이 와야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시고서 뜨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지난번 그 백경정이 했던 마약 수사처럼 그때 다 줄기를 캘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기에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사건을 덮는 바람에 그 다 상부에 의해서 사건이 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방해받거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처럼 근데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빨리 근데 해야 되는 거지. 이재명 정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예, 믿습니다. 자, 그런 부분 그분을 믿어야 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정말 주요한 짚어봐야 돼. 반드시 짚어봐야 돼 지점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송하고 있지만 정말 거기 가가지고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뭐 하여튼 한 다음에 귀국한 다음에 이 분들을 또 피해를 또 본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분들을 모두 저희가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는 정말 모르고 갔거나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요, 정말 우리 정부가, 우리 또 언론이, 우리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을 해서 안전하게 지금 60 몇 명, 70 사건이 지금 72건이 처리 중인데 그 중에 63명, 지금 60명이 넘는 인원들이 여전히 거기에
범죄 일에 연루돼 있거나 활동하거나 감금돼 있거나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다 모두 다 빼내서 들어와서 다 일단 뭐 이제 조사는 조사를 조사하고 우선 한 다음에, 그리고 예. 조사는 조사하고 또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분들의 그 조속한 귀국과 안전 보장을 정말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했잖아요. 자, 왜 2023년이나 그 이전 정부, 윤석열 내란 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윤석열 내란 정권, 지금 이재명 정부인데 세 개의 정부를 거쳐오고 있는데 왜 지금에서 와서 이게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피싱 범죄가 갑자기 규모가 확 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오늘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박창대 의원이 14명 그리고 2명 추가적으로 외교부와 협력해가지고 지금 구해낸 건도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외교부 등에서 일정 상당 부분 파악해서 구출하기 위한 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가정이었고, 박찬대 의원의 노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 있었고,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가 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024년경에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이 한국을 집중 타깃으로 해서 진행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궁금해진 게 추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왜 그럼 2024년에 갑자기 늘었죠? 우리나라를 더 시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범죄 대상 시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집중시키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여기에 가담하거나 하는 뭐 유인책이나 이런 것들도 더 크게 키웠으니까 뭐 그 얘기죠. 몇백 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예. 그럼 누가 이런 짓을 자, 벌인 거죠? 거기에 중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말레이시아인이 있으면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본인이가 있으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한국인이가 있으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간 거예요. 그죠? 왜? 수익이 발생하니까. 돈이 더 그렇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돈이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괜찮네.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도 계단을 밟아서 올라간 사람이 있겠죠. 다단계처럼. 예, 계단을 밟아서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자, 이쪽이 아직 쏠쏠하네. 자, 이쪽으로 한번 또 파일을 키워볼까? 이런 부분인 거죠. 아니 근데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 캄보디아의 그 범죄 조직, 그들 눈에는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호구가 된 거예요? 아이, 그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 다 호구가 어느 되죠. 나라든 다 하는데, 아.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안보실장이 이제 코멘트 한 부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24년에 급증한 거는 한국을 주요 범죄 대상국으로 지정, 타깃화 시켜가지고 시장을 이제 크게 키웠다라는 그런 취지 분석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여기에 방송하러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2024년 10월 3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유, 내란이 있었잖아요. 내란이 있었잖아요. 이 국내 우리 한국 상황이 어수선한 어수선한 거예요. 이 상황을 그들도 파악을 하고 그걸 이용하지 자, 않았을까 그러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안도 걔네들이 생각을 했을 땐 그거 아닙니까? 어수선하니까 뭐, 뭐 치안도 뭐 그럴 것이고 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좀 불안한 어떤 사회. 그러니까 뭐 원래 사회가 불안하고 하면 그런 그 스캠 범죄가 잘 먹혀 들어갑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자, 10월 말에는 이제 아세안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캄보디아 외교 정상에게 이 문제 해결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그런 계획, 이런 부분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이런 답변을 했었죠. 그죠? 예, 안보실장이. 음, 외교적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은 배제하지는 않을 것 예, 같다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캄보디아 대통령 정상과 만나게 되면 이 만나서 문제에 얘기를 관한 하죠. 해야 되는 거고, 할 직접 거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렇죠. 자, 자, 저 오늘 윤석열 안보실장 브리핑과 일문일답에 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브리핑을 들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지금 됐고, 현재 일단 이제 캄보디아가 매우 위험한 위험한 지역이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인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안 캄보디아 갔으면 좋겠다 여행은 하는 좀 얘기입니다. 피하는 게 예, 좋다고 보고요. 예. 사실 저희도 취재팀 구성해서 급파할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이거 우리 정부와 또 가족, 국민에게 또 폐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저녁에 급파되는 한국의 합동 대응팀, 정부, 경찰청, 외교부, 국정원도 포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리고 포함돼야죠. 민주당도 별도의 그 특위를 팀을, 구성해가지고 급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 그런 얘기 없나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보도가 됐는지 국민의힘도 확인을 해야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봐야죠. 정말 우리가 이 지금 12.3 내란 이후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민생 경제 회복, 국익 그 외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강화시키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아직도 좀 혼란스럽고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 사법 부에 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하고 사법 개혁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또 이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의 피해, 범죄 조직 연루 이게 커지고 있고 힘을 모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또 새로운 소식 하나가 오늘 했잖아요. 오늘 아껴둡시다. 그건. 아니요, 지금 이미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아껴둡시다. 오픈 스튜디오,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픈 스튜디오 이제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오늘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국정, 현안 국정의 주요 과제에 관한 정책 중심으로 담당 비서관이나 담당 그 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대통령실에 하고 하지만 담당자들과 또 이제 출입 기자들도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뭐 방송인 거네요, 그죠? 현장감이 느껴지시죠, 시민 여러분? 이곳은 전쟁 기념관입니다. 그렇게 그래요. 하면은 이거 좀 상당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출입 그게 기자단에게 아니, 개방하잖아요. 결국 그거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에 혹은 맞게.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발달에 따라서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라는 얘기인 거죠. 바로 그 얘기죠. 근데 사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3기자실 기자단 이름도 정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뭐하래? 뭐예요?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정 기자께서요, 되게 용산 기자이시면서 또 이 사실을 또 이렇게 공개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시더라고. 수줍음이 많으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실 기존 레거시, 특히나 방송, 주요 매체들한테는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고 뭐 출입 기자들한테 개방하고 이런 소식들이 뭐 별로 뭐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희들처럼 이제 조그만 언론 같으면 인터넷 언론, 대한 언론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거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기자들이 앞으로는요, 대통령실 기자실 군내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접수가 되고 승인이 되면 준비된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근데 예. 한참 나래비로 줄 서야 될 것 같아요. 줄 서야 될 벌써. 것 같죠? 어. 또 이게 공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누가 큰 매체라고 해서 빨리 해주고 작은 매체는 뒤로 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리고 뭐 좀 그거는 없겠죠. 좀 그건 뭐 말을 없는데. 잘하고 말을 빨리 하고 뭐 논리적이고 뭐 팍팍팍 하는 기자들은 먼저 해주고 좀 저희 같이 좀 그죠? 약간 어눌하면서도 정말 쉽지 않은 기자들은 뭐 나중에 배우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예, 방송 기자가 아니라 우린 예, 팬 저희는 팬 기자예요. 기자죠, 팬.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이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 그렇게 그 아주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방송 개념을 몰라서 네, 맞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응원 댓글 올려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저랑 우리 또 전용상 대기자께서 같이 했고요. 우리 항상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 시민방송, 또 뉴스앤뷰, 또 우리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많은 매체가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공개를 할까요? 하죠. 네. 하세요. 3프로TV라고 아시죠? 아실 겁니다. 3프로TV가 인터넷 기자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또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 매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 협회 뭐 타 협회 뭐 이거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만큼 우리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우리 인터넷 언론 기자들 특히나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흐름에 맞게끔 또 유력한 인터넷 언론 3프로TV도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미 등록한 지 한 3년 된 인터넷 신문이고 또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힘있고 또 건강한 인터넷 언론이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와 또 많은 매체와 합류하고 연대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충실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마무리하죠.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